네, 어서오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위장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장약은 둘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우리가 위염, 식도염, 위궤양, 십이장 궤양, 다 이제 어떤 이 소화기 계통에 염증이 생긴 그 증상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위치가 좀 다를 뿐이지만 사실 사용하는 약물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같은 약을 쓰게 되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염증이 일반적으로 위에 이제 궤양이나 염증이 이제 생긴 증상이죠. 그래서 이런 증상, 이 염증을 여기 이제 상처 난 것처럼 벽이 이제 염증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외상이나 이제 다쳤거나 해서 염증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연고도 발라주고 소독도 해주고 또 이제 밴드도 붙여주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며칠 지나면 회복이 되죠. 하지만 이제 위는 그렇지가 않죠. 여기다가 밴드를 붙여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음식은 또 하루 세 끼 챙겨 먹어야 하니까 여기 이제 음식이 계속 닿겠죠. 다음에 또 염증이 계속 커지기도 하고 잘 안 아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염 치료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자,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의 크게 전략은 딱 두 가지입니다. 위장약이 엄청 종류가 다양하죠. 엄청 종류가 다양한데 그래도 결국은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일단 위산 분비를 좀 줄이는 약과 위벽을 보호해주는 그런 약으로 나눠집니다. 모든 위장약은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는 약들도 있지만 어쨌든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위산 분비를 줄이는 위산 자체가 아까 이 상처 여기를 이제 공격하겠죠. 공격해서 이제 공격적인 어떤 그런 인자를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위험 생기면 이런 자극적인 음식 피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극적인 음식이 여기 이제 자꾸 공격을 하니까 자꾸 점점 커지는 거죠. 잘 안 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물 중에서도 이런 이제 공격력을 좀 줄이는 위산 분비를 좀 줄이는 그런 약이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공격력을 줄이는 대신에 방어력을 좀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벽을 보호해주는 방어를 좀 잘 해주는 아까 여기다가 이제 밴드를 붙여줄 수는 없지만 여기 어떤 약물을 좀 넣어서 여기를 좀 이렇게 도포를 해준다든지 좀 보호를 해주는 방어를 좀 해주는 그런 약물을 좀 넣어주면 또 좀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약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저는 이 광고가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 소방수죠. 그래서 이제 이 물약을 위 벽에 이제 뿌려서 보호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 광고만 딱 봤을 때는 이런 이 물약을 먹었을 때 위가 잘 보호가 돼서 치료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잘 만든 광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제품들도 있고요. 다 비슷합니다. 큰 차이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짜드시는 물약의 현타객의 목적은 방어를 해주는 보호를 해주는 그런 작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품마다 가스 제거제가 좀 들어간 제품들도 있고 통증이 심하니까 좀 이렇게 진통 효과를 좀 갖는 그런 성분을 포함한 제품들도 있고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점막을 좀 덮어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짜드시는 이 현타객 이런 위장약은 우리가 보통 공복에 식간에 드시라고 구약 지도를 해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점막을 보호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음식이랑 우리가 밥 먹고 바로 먹게 되면 위에 이제 이런 음식물이 있겠죠. 음식물이 남아 있겠죠. 아직 소화가 안 됐으니까. 여기는 이제 이 짜먹는 위장약을 같이 먹게 되면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진을 이런 전에 이 부침가루라 음식이 섞여있는 이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런 것처럼 음식이랑 이 짜먹는 위장약이랑 다 이렇게 섞여버려서 음식이 이제 소화가 되면서 밑으로 내려갈 때 따라 내려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위장약이 위벽에 도포를 해서 위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거의 없이 음식이랑 이렇게 다 반죽이 돼서 다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드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짜드시는 위장약은 효과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이제 먹었을 때 보통 한 2-3시간 이 정도밖에는 가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한 3번 내지 4번 정도 식간에 공복에 이렇게 계속
때마다 좀 일정하게 드셔야지 그 보호 효과가 좀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한 번을 드시더라도 좀 공복에 뭐 시간이 한 2-3시간만이라도 도포를 잘 해서 거기가 좀 보호가 될 수 있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복에 식간에 소화가 좀 다 된 다음에 위가 좀 비었을 만한 시간대에 드셔서 위를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공격력을 좀 줄이는, 그러니까 위산 분비를 좀 줄이는 약물도 많이 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PPI라는 부류에 속하는 약물들인데요. 이 약물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일반적으로 보통 하루에 한 번 복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드시거나 아니면 뭐 자기 전에 드시거나, 뭐 심하신 분들은 뭐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루에 한 번 드십니다. 그 이유는 이제 효과가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사실 하루 종일 가지는 않고요, 거의 하루 갑니다. 그래서 심하신 분들은 그래서 2번도 먹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약물이 효과가 하루 종일 갑니다. 그 하루 종일 가는 그 이유는 이 PPI, 이 약들은 대부분 이제 프로드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프로드럭이라는 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바로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 몸 안에 이게 그 대기를 하고 있다가 위산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됐을 때 딱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몸에 있다가 어떤 위산 분비가 많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약 효과가 딱딱 그때만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 효과가 오래 갑니다. 하루 종일 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식전에, 공복에 드셔서 약물이 이제 좀 몸에 좀 대기를 할 수 있게 좀 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거나 식전에 먹거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제 이런 두 가지 약물을 대부분 많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위를 보호해주는 약들과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그 두 가지들을 이제 세트로 거의 받으시죠. 그래서 알약과 이제 짜드시는 위장약들을 거의 대부분 같이 받으시는데, 보통 이제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자, 짜먹는 위장약을 공복에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자, 이제 이 위산 분비 억제제 PPI도 아침에 식전에 먹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먹으면 되겠지 않냐? 같이 먹어도 되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시면은 안 되고, 이제 이 짜먹는 위장약이 이제 위에 도포가 된 상태에서 PPI를 섭취를 하면은 효과가 잘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몸에 그러니까 대기 상태로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드시진 않는 게 좋고요. 대부분 짜먹는 위장약은 어떤 위의 환경을 좀 바꾸기 때문에 약물이 들어와서 그 약물이 어떤 효과를 내는 데 좀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약을 먹었을 때에는 그 약이 어떤 위산에 녹아서 뭐 흡수가 돼서 어떤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위 도포, 그러니까 짜먹는 위장약을 먹어서 어떤 위를 도포하고 위의 환경을 변화시키면은 일반적인 위의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약물이 들어갔을 때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짜드시는 위장약은 대부분의 약들과는 1-2시간 간격을 좀 두시는 게 일단 좋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아침에 드시는 이 PPI, 위산 분비 억제제와 짜먹는 위장약은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식전에 이 PPI 제제를 드시고, 짜드시는 위장약은 식간에, 그러니까 아침 뭐 점심 사이에 드시고, 점심 저녁 사이에 드시고, 뭐 밤에 드시고, 뭐 이런 식으로 소화된 다음에 중간중간에 드시는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지금 너무 속이 쓰려요. 병원에 갔다 와서 약을 받았으니까 빨리 먹고 싶은 거죠. 너무 속이 쓰리니까. 그럴 때 이제 이 PPI가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센 거 같고, 또 약도 좀 비쌉니다. 그러니까 또 약국에서는 비싼 약이니까 잘 챙겨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속쓰리인데 바로 이 PPI를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빨리 먹어야 빨리 효과를 낼 것 같은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약은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는 약이 아니라, 몸에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가 프로드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산이 많이 나온 어떤 그런 환경에서 약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 속이 쓰린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비싼 약을 아무리 좋다고 드시는 것보다는 짜드시는 위장약을 드셔서 좀 이렇게 제산을 하신다든지 중화를 좀 해주는 그런 효과의 약을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빠르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도 약을 좀 드셔야 될 때는 골라서 드셔야 되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위장약들, 우리나라 사람도 위장약 굉장히 많이 먹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위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의 약과 위산 분비를 좀 억제하는, 공격을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의 약들을 이 범주에 다 속한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짜먹는 위장약은 좀 공복에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위를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가 좀 빠릅니다. 빠르죠, 공복에. 그래서 위를 좀 도포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위산 분비를 억제해주는 이 PPI 약 같은 경우는 식전에 좀 드시는 게 좋고, 그 대신 효과가 좀 느리게 나타나니까 빠른 효과를 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이 위염이나 뭐 식도염 이런 치료가 뭐 짧게는 일주일, 1-2주에서 길게는 한두 달 계속 좀 꾸준히 드셔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염증, 이게 이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좀 오래 드셔야 되겠죠. 그럴 때에는 이제 PPI가 굉장히 적합하고 또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하루에 한 번 꾸준히 좀 드시게 나온 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